면비디아란 말 들어보셨나요?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선 너무나 잘 팔리고 실적도 좋다 보니 삼양식품의 성장세를 엔비디아에 빗대서 나온 단어죠. 불닭볶음면만 잘 팔리는 게 아닙니다. 2024년 K라면 수출액은 무려 12억 5천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10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라면 시장은 포화 상태라서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2010년대 이후 국내 라면 시장은 2조 원대 규모로 정체에 빠져 있었고요. 하지만 2014년에 2억 1천만 달러 정도였던 라면 수출액이 지금은 6배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된 거죠. 이젠 우리나라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리는 K라면 산업. 오늘은 그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응답하라 KDB 오늘 이야기는요. 수출 산업이 된 K라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라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인스턴트 라면의 원조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 중 하나인 라멘을 인스턴트화해서 만든 게 라면이었죠. 그래서인지 일본의 라면은 그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라면을 얼마나 잘 재현하느냐가 라면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이건 달리 말하자면 일본의 라면이 라멘이라는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등 주요 라면 기업들은 처음 라면을 시작할 때 일본에서 기술 제휴로 라면 제조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라면의 원형은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이라 할 수 있죠. 이 말은 이미 존재하는 면 요리를 인스턴트화한 것이 아니라서 애초에 얼매일 원형이 없기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라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80년대 라면 신제품 개발 붐이 불 때 정말 다양한 라면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국물의 맛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안성탕면이라든가 K라면 특유의 매운맛을 개척한 신라면, 국물 없이 차갑게 먹는 새콤달콤한 팔도 비빔면 등등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는 라면들이 이때 탄생했죠. 라면 좀 끓여보신 분이라면 아마 자기만의 맛있는 라면 레시피와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것도 우리 K라면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면 요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라면을 단순히 인스턴트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로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은 짜파구리라는 레시피가 탄생하고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점이 K라면과 다른 라면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원형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창의적인 면 요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인스턴트 라면의 출발점인 K라면의 특성은 엄청난 다양성과 독창성을 갖추겠지만 바로 그 때문에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도 높습니다. 그래봤자 인스턴트 라면이기 때문에 저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거죠. 하지만 원형의 인스턴트 버전이라면 조금 다릅니다. 한 봉지에 1,500원이라는 중화풍 라면의 가격은 라면 치고는 비싼 금액이지만 짜장면과 짬뽕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원형인 짜장면과 짬뽕의 맛을 얼마나 잘 재현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충분히 수용할 만한 가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라면 산업이 가진 특성상 프리미엄화를 위해서 원형을 가진 라면을 만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라면 시장은 성장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죠. 새로운 기회는 우리나라 바깥에 있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류 붐이 불면서 가장 서민적인 음식인 K라면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관광객들도 올리브영과 로드샵에서 화장품을 사고 편의점에서 K라면을 먹는 것이 하나의 코스처럼 자리 잡았고요. 그리고 이때 엄청난 신제품이 하나 등장했죠. 바로 불닭볶음면이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굉장히 독특한 제품이에요. 불닭은 2000년대에 잠깐 인기를 얻었다 식어버린 음식이죠. 2010년 즈음에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소수의 소비자가 찾는 틈새 시장형 메뉴로 남았고요. 그런데 삼양식품에서 이 불닭에 꽂혀서 불닭볶음면을 개발한 거죠. 이게 2010년대의 매운맛 트렌드와 맞물려서 그야말로 대박이 터져버립니다. 불닭볶음면은 K붐에 빠진 중국과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이 특히 좋아했죠.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매운맛이 익숙지 않았던 서구국가 유튜버들은 불닭볶음면을 지나치게 매운 음식으로 여겼고 불닭볶음면을 널리 알린 불닭 챌린지도 사실은 매운맛에 고통스러워하는 컨텐츠로 소비될 뿐이었죠. 하지만 매운 음식에 익숙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이 이 불닭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K라면의 해외 수출액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죠. 2014년만 하더라도 2억 1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이후 10년 연속 수출 기록을 갱신하면서 10년 만에 12억 5천만 달러로 그야말로 초고속 성장을 이룬 거예요.
이렇게 해외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K푸드도 같이 인기를 얻은 덕분이었죠. 어떤 사람에게 먹어본 적도 없고 이질적인 음식을 시도하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대부분 익숙한 음식, 익숙한 맛을 선호하니까요. 그런데 K-팝, K-드라마, K-무비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음식이 많이 익숙해지는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이러면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데 부담감이 크게 줄어들게 되죠. 또 다른 요인은 2010년대부터 본격화된 매운맛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매운맛 트렌드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이 큰 인기를 얻었거든요. 그것도 장기 트렌드로요. 그러다 보니 한국 라면이 가지고 있는 매운맛이란 특색이 해외 소비자들과도 잘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위주로 우리나라 라면이 팔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시장의 판매액이 크게 늘어났고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유럽 시장에서도 K라면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 거예요. 농심의 경우 25년 하반기에 K-팝 데몬 헌터스 콜라보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는데요. 이 콜라보 제품들을 코스트코, 크로고, 월마트 등의 북미 유통망에 투입시켜 캐대언 속의 제품을 맛보고 싶어하는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라면을 전파하고 있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농심이 96년 상하이 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청두, 선양, LA 등 일찌감치부터 해외 생산 기지를 구축한 덕분입니다. 중국과 미국이라는 전략 시장에서 이 공장들을 생산과 유통, 마케팅의 중심 허브로 구축해서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현지화와 프리미엄화를 잘 접목시켰는데요. 핵심 상품인 신라면과 신라면 블랙은 한국의 맛으로 브랜딩해서 다른 라면들보다 더 비싼 프리미엄 라면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시장의 경우엔 사골 육수보다 닭 육수를 선호하는 소비자들과 비건 소비자들에 맞게 현지화하는 라면을 출시하기도 했죠. 이렇게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현지 유통망을 잘 확보한 상황에서 기생충, 오징어 게임, 캐대언의 성공으로 농심의 라면이 더욱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뚜기의 경우도 원래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라면을 해외 수출했지만요. 지난 2018년에 베트남 방ninh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으로 라면 생산에 돌입하면서 동남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죠. 특히 2024년에 공장 내 할랄 생산 라인을 완공하고 할랄 인증을 받으면서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중동 지역의 할랄 시장까지 노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K라면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연일 판매 기록을 갱신해 나가자 라면은 더 이상 내수용 상품이 아니라 수출 상품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기존의 공장만으로는 해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나 해외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던 삼양식품이 그랬죠. 기존의 원주, 익산 공장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수출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공장인 밀양 1공장, 2공장을 착공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공장 건설을 위해서 산업은행에서 2,620억 원의 산업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했었죠. 과거엔 내수기업이었던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덕분에 수출기업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해외 식품 매출이 국내 매출을 초과했고 특히나 라면 부분은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훨씬 앞서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삼양식품의 수출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공장인 밀양공장 건설은 수출을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산업은행의 역할이 들어갑니다. 산업은행은 국가 주요 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 R&D 투자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있죠. 이 때문에 산업은행이 삼양식품에 실행한 산업시설자금 대출은 K라면이라는 새로운 주력 수출 산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삼양식품의 밀양 공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외 수요에 맞춰서 라면을 공급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수출 증가와 기업의 성장으로 성장의 선순환을 이룬 것이죠. 이제 라면은 단순한 한 끼 먹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가 사랑하는 K푸드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앞으로 더욱 커질 K라면 시장. 과연 K라면의 인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주요 수출품으로 변해가는 K라면의 미래를 지켜봐주세요.